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솔루션, 장비, 솔루션 개발 쪽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크게는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래 구분은 따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업무 분석이 나눠져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뭐 운영하는데 좀 자신 있다 이러면 운영 쪽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문서 쪽으로 파트를 좀 관심 있다 그러면 보안관심 파트로 가시면 되고 문서를 좀 자기가 좀 잘 적는다 또는 웹 취약점 진단, 웹 해킹 이런 것 쪽으로 관심 있다 이러면은 컨설팅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좀 잘 짠다 이러면은 이 프로그램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보안 업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보안 업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술 분량 연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보안 운영은 일단 그렇게 해킹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보안 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러프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외부에 대해서 해킹 공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를 왜 알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구성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보안 운영을 좀 할 수가 좀 수월해요. 그다음에 물론 뭐 해킹 솔루션, 웹방화벽이라든지 IPS 이런 것들이면은 그 다른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물론 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더 좋지만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왜 그 일반적인 기업 담당자로 갔을 때도 네트워크 팀하고 좀 업무 협약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쪽으로 가려고 하면 최대한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관점 및 서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석 쪽을 좀 요구하는데 솔루션도 그 좀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솔루션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밑단에 있던 뭐 그 네트워크에서 인프라에서 어떤 위주로 돼 있고 뭐 공격이 들어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뭐 VP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 예전에는 저희 쪽 보안 관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에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만 알고 있으면 됐지만은 요즘에 현재 그 플로우는 이제 보안 관제 서트 쪽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요. 해킹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하려면은 보안 이벤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웹해킹, 뭐 네트워크 해킹, 뭐 디도스, 익스플로이트 키트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정도만 하시면은 보안 관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보안 회사에 낸다고 하면은 보안 관제 팀에다가 이력서 같은 거 넣을 수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근데 이 정도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 좋아요. 아성 코드 분석. 아성 코드 분석 거기서 패키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난독화 해제 이런 정도를 좀 진행해야 돼요. 아성 코드를 어느 정도 했다면 너무 딥하게는 아니고 어차피 다른 회사마다 아성 코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팀들이 다 있어서 아성 코드를 전반적으로 동적 분석이라든지 정적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정적 분석까지는 아니고 동적 분석 정도 이 정도 해가 뭐 1~9줄만 알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런 정도 해가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면 되고 여기서까지가 이제 보안 관제 팀에서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서트 팀 그다음에 뭔가 저는 이제 요 아성 코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요 아성 코드를 분석하는 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좀 더 나갔다 이러면 이제 침해 사고 분석 팀이 있는데 이 침해 사고 분석 팀이 서트 팀이라 해서 컴퓨터 에머전시 그 리스폰스 팀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에서 만약 기업에서 만약에 해킹 사고가 다 있다. 해킹 사고도 이제 그 서버 쪽에서 해킹 사고가 다 있다. 이러면 서트 팀이 이제 그 기업 쪽에서 불러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최초의 아송 코드가 언제 감염됐고 그다음에 아송 코드가 그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인해서 발생한 건지 하고 그다음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팀이 이 서트 팀이 돼요. 그래서 서트 팀은 일반적으로 아송 코드 분석해야 되지만 그 포렌식 쪽으로 좀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포렌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렌식에 좀 관심 있다 하면은 요 두루두루 하지만은 요렇게까지 그 서트 팀으로 지원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은 취약점 진단하고 보안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관리 진단이 있어요. 취약점 진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웹 해킹 또는 웹 취약점 진단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인프라 뭐 서버에 대해서 보안 컴퓨터가 뭐 잘못됐거나 보안 솔루션의 컴퓨터가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것들 진단해주는 일이에요. 진단해주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컨설팅 회사애들은 최종 진단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 보안 관리 진단이 있는데 보안 관리 진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설팅 두 개 중에 이게 보안 관리 진단이 뭐냐면은 물리적 보안 또는 이제 관리적 보안. 그다음에 이 그 뭐 문서 보안이 어떻게 돼 있다. 뭐 그다음에 패스워드 관리 변경이 어떻게 돼 있다. 각 기업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마다 나가서. 그래서 이게서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쳐서 ISMS나 ISO 27000이 인증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고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컨설팅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취약점 진단하고 보안 관리 진단이 나오는데 취약점 진단 웹 해킹을 하고 싶다. 웹 해킹만 가고 싶다 이러면은 취약점 진단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굳이 취약점 진단에서 웹 해킹만 안 가셔도 되더라도 그 인프라 취약점 진단에서 뭐 서버 쪽에 그 환경 설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서버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봐주셔도 돼요. 이런 쪽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으로 가고 싶다면 여러 가지 또 이걸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보안 관리 진단도 맞아. 보안 관리 진단은 일단은 그 나중에 인프라 취약점 진단하고 보안 솔루션 진단했던 사람들이 이걸로 좀 많이 넘어갔는데 보안 관리 진단을 하는 건데 그 IS 그 인증 심사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되는지 그 선임 연구원들이 거의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프라 진단했다가 상원일 경우 취약점 진단했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그 ISMS 선임 연구원 쪽으로 가면은 보안 관리 진단 쪽으로 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 관리 주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SMS 키사 쪽에 보시면은 ISMS 인증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엑셀 파일 기준을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보안 관리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거 이제 이제 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한 10년 이상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아마 좀 준비해 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외쳐진 진단, 인프라 쳐진 진단, 보안 솔루션 진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외쳐진 진단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쳐진 진단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결국 하는 거는 인증 때문에 준비하는 거니까 뭐 이런 저 문서 쪽으로 좀 잘 적어야 되니까 문서 적는 거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해킹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직업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보안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취약점 진단 이렇게 쳐보시면 좀 많거든요. 그거 좀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C 언어를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좀 있어요. C 언어를 그 C 언어에서 이제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커널 프로그램 좀 많이 쓰는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이나 커널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네트워크 솔루션 또한 마찬가지로 뭐 IPS 뭐 그다음에 뭐 웹방화벽 이런 거 같은 걸 일단 기본적으로 커널 프로그래밍 들어가요.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커널 프로그래밍 하이 퀄리티 그 하이 프로그래밍으로 해가지고 로우 방식이 아니라 하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래밍인데 디바이스 프로그래밍도 좀 이거는 핵심된 부분이고 UI 부분도 이제 UI 부분도 뽑거든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UI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웹 프로그래밍 쪽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보안 관제 쪽이랑 소프트 쪽인데 이제 제가 보안 관제는 처음에 이제 뭐 기업 쪽에서 뭐 보안 관제 팀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목표를 잡고 업무를 수행할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안 관제 쪽에서는
처음에 아송코드하고 이벤트 상세 분석을 할 경우에 아송코드 이런 쪽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심이라고 있어요. 심. 보안관제 쪽에서는 심이 있는데, 그 심하고 ESM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송코드랑 웹패킹 이런 것들을 이벤트 분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보안관제들은 이런 수행 같은 걸 해서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이벤트 분석이라든지 룰 커스터마이징 이런 쪽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학교에서는 뭐 스플렁크라든지 아니면은 ELK 이런 프로그래밍을 좀 써보시면은 보안관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심하고 ESM, 그다음 뭐 ELK, 스플렁크 이런 것들 통해서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웹방화벽이라든지 방화벽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가지고 웹 해킹 분석 이런 쪽으로 보안관제를 좀 하면은 플러스가 되실 거예요. 보안관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성코드 분석 쪽 서트 팀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성코드 분석 쪽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아성코드는 전접 분석하고 동접 분석이 있는데 하이브레이드 아니다. 리버싱 쪽까지는 하면 좋고요. 리버싱이 좀 기본이긴 한데 정적 분석 리버싱까지 하면 좋은데,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된다면은 동적 분석까지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동적 분석이 뭐냐면은 저희 그 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샌드박스라는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분석을 돌렸을 때 뭐 외부에 IP가 나간다든지 CNC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잘못된 그 함수 콜이 그러니까 API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물론 다 준비를 다 이 보안관제뿐만 해주시면 되는데, 좀 뭐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서트는 아성코드 분석, 그다음에 이라든지 그 뭐 이런 거 커스터마이즈 룰 세팅, IPS 세팅, IPS 룰 커스터마이즈 세팅, 웹방화벽 이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것뿐만 아니라 그 보안관제 안에서는 또 웹체점 진단하고 뭐 운영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눠지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웹체점도 해볼 줄 알고 백신 운영도 좀 해주시고, 그 백신이라든지 뭐 운영 그런 거 보안 장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운영해 주시면은 좀 더 플러스 돼요. 그 제가 옛날에 학교 있을 때는 방화벽하고 UTM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을 좀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IP 차단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보안 운영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심이라든지 ELK, 뭐 아크사이트, 스플렁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좀 준비해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서트 팀을 위한 건데, 제가 예전에 한참 서트 할 때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플로우거든요. 그 옛날 회사에서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 있었는데, 게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침해 사고 할 때 이거 제가 그 정리해 놓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 포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렌식이랑 침해 사고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게 아까 전에도 요 아성 코드 분석이나 이벤트 상세 분석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트 팀이나 그 침해상 분석 쪽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 서트 인력이 좀그 보안관제 그런 쪽에서는 좀 높게 대우를 좀 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만약 침해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그 서버 쪽인지 아닌지 일단 보고, 웹인지 뭐 일반 서버인지 파악하고, 웹 서버면은 웹 해킹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웹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어떤 거 아송 코드가 관련됐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오픈되어 있는 웹 포트에 의해서 뭐 취약점이 들어왔는지 제로데이 공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봐요. 이렇게 나누고, 물론 포렌식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이긴 하거든요. 기록에 따라서 얘네들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침해 사고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돼요. 침해 사고 분석팀이.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포렌식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에 이제 로그 조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포렌식은 좀 아성 코드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하긴 하지만 좀 살짝 그 로고 조회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시간 기록에 따라서 웹사이트 로그, 뭐 웹로그, 그다음에 뭐 이거 뭐 게임 서버 같은 경우면 누가 몇 시 몇 분 전 뭐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아성 코드 그 후에 이제 백도 뭐 아성 코드가 있는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다음 만약에 접근한 사용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돼요. 접근 사용자가 있는데 접근한 사용자가 게임 서버라든지 뭐 일반적인 서버에서 그 접근해가지고 뭐 공격을 때렸는지 뭐 이런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로고 조회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포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뭐지 그 FTK 그다음에 뭐 N케이스가 그쪽에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N케이스라든지 FTK 그다음에 오토스파이 뭐 이런 쪽 해서 그 메모리 포렌식하고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이벤트 비어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MAC 타임 뭐 이런 거 분석하는 방법 레지스트리 분석 이런 쪽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해 주시면 되니까 좀 근데 포렌식은 그나마 좀 할 게 좀 많긴 한데 좀 전반적인 아까 요거 얘듯이 보안 관제랑 이벤트 분석이랑 그다음에 아성 코드 분석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포렌식 쪽은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ISMS 인증 때문에 준비하는데 외차심 진단하고 보안 관리 컨설팅. 사진이 그 비디오가 다 날아갔던데. 우리 거. 뭐 질문하실 분 있나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시면 바로 또 질문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ISMS 인증 컨설팅이 있는데 그 컨설팅은 크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갭 분석이라 해서 초기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 있는지 일단 처음에 자산이 어떻게 있고 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을 진행하거든요. 이까지가 이제 갭 분석이라 해요. 갭 분석이라는데 컨설팅에서 갭 분석을 진행을 해서 위협이 뭐뭐 있고 이런 위협 평가가 뭐뭐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취약점 진단 이런 게 들어가요. 취약점 분석, 그다음 위협 분석, 자산 분석, 위협 평가 분석, 보호 대책 수립.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요 부분들이. 근데 아까 기업 쪽에서는 보안 운영 팀이 있다 했잖아요. ISMS 그한데 그 보안 운영 기업 쪽에 보안 운영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전반적으로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ISMS 인증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쪽으로 보안 운영팀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컨설팅인 전반적인 이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갭 분석이 뭔지, 정보 관리 체계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구현 어떻게 하는지, 환경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자산 분석이 만약에 차점이 나왔다. 그럼 자산 분석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위협 분석이 나오면 위협 분석이 어떻게 나왔던지.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가 그 인증을 취득을 준비하셔야 돼요.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어차피 ISMS 했던 윗분들이 다 있어서 그분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처음 그거 배워 나가시면 돼요. 배워 나가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회사 가면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을 하실 거예요. 자산 분석, 위협 분석, 이 부분은 그 보안 관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 하고요. 취약점 분석은 아까 말했던 취약점 분석 하시는 분들, 웹 해킹, 인프라 취약점 진단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그 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M에서 보안팀에 뭐그 컨설팅을 하고 싶다, 보안을 하고 싶다. 이면 컨설팅에서 일단 가신 분들이 보안팀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 관제하다가 그 보안팀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 보안 관제했다가 가신 분들은 좀 적고요. 컨설팅 하다가 가신 분들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렇게 그 컨설팅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인데 취약점 진단은 또 이 취약점 진단에서도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모해킹하는 부분이 있고
웹 차점 진단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연관성은 있는데 조금 업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차점 진단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의 해킹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웹 차점 진단이라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 모의 해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업 쪽에서 그 일단은 해킹이라는 거 차점 진단하는 게 이제 화이트 박스 화이트 박스 한다. 화이트 리스트 그 차점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 박스 차점 진단이 있는데 블랙 박스라는 거는 그 이제 그 뭐 자산 같은 걸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 자산 같은 거 안 알려주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진짜 해킹 이런 쪽을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블랙박스 차점 진단이고 화이트박스 차점 진단은 웹 차점 진단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는데 그 기업 쪽에서 그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이제 이게 진단하는 리스트를 그 수행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줘요. 수행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주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저희 이제 OASP 탑 10의 기준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차점 진단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웹 차점 진단 준비하시는 그 분들 또는 웹 모해킹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뭐 전반적으로 해킹 절차, 그러니까는 웹 차점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모해킹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루어져요. 대충 설명드리자면은 모해킹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해킹은 그 진짜 그냥 해킹하고 하는 방법인데 탐색하고 탐색을 먼저 하는데 뭐 네트워크 포트 스캐닝이라든지 IP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수집을 해요. 이렇게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침투를 웹 해킹이면 웹 해킹 뭐 외부 공격으로 또 나누고 내부 침투로 나누는데 뭐 웹 해킹 그다음에 뭐 익스플로이 키트 뭐 이런 쪽으로 좀 나누게 돼요. 침투 같은 부분. 그 후에 이제 뭐 제어 부분 또 있고 뭐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안 하고요. 요즘에는 뭐 해킹도 이제 이런 익스플로이트 키트뿐만 아니라 APT라는 게 좀 많이 들어와서 메일 훈련을 좀 많이 해요. 메일 훈련이 좀 뭐 사용자들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 해킹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끝이고요. 웹 해킹 진단은 그 이거 좀 틀린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단해야 되는 리스트를 기업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진단 리스트, 그러니까 즉 만약에 네이버.com이면 네이버.com, 야후.com 이런 리스트를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취약점 진단 리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격을 진행해요. 그래서 즉 모해킹은 그런 절차가 없고 리스트가 없는데 그 공격 수행해야 되는 절차 리스트가 없는데 웹 취약점 진단이라든지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있어요. 진단 리스트. 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수행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OWS 탑 10이라든지 뭐 행정안전부에 나오는 취약점 진단 이런 것들을 위주로 그 취약점 진단을 진행하게 돼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웹 취약점 진단하고 뭐 모해킹 진단 뭐 이렇게 뭐 현행 플라우인데 요거는 거의 이제 웹 취약점 진단이 좀 가까워요. 대상 선정하고 현황 분석하고 취약점 진단하고 진단 결과 분석하고 대응방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까 모이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요 부분이 없어요. 대상 선정,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을 하긴 하는데 대상 선정이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대상 선정이 없고 뭐 그 자기가 직접 판단해야 돼요. 그냥 서비스를 때려보고 뭐 이렇게. 물론 내부 그 만약에 뚫렸다는 가정하에서 내부 안에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형식으로 모이킹을 진단한다 보고 웹챗 진단 이렇게 대상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났네 생각보다. 혹시 일단 제가 설명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좀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하자면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그 C 언어 아까 이게 C 언어를 좀 해보는데 리눅스 커널을 만져보시면은 만사 오케이고요. 그좀 C 언어 그 커널을 좀 안 되면은 디바이스 프로그래밍까지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보안관제 팀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지 보안관제 팀뿐만 아니라 최종 진단에도 그 프로그램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그 뭐 C어나 이런 건 아니고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들어가는데 그런 형식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스크립트 언어라든지 리눅스 셀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거 좀 최종 진단하시는 분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보안관제는 뭐 파이썬 뭐 이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쉘이라든지. 뭐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또 할게요. 아유, 네. 아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보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실제 경험치가 없으니까 예. 뭘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첫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학교 다닐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을 텐데 지금 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해서 대학교 재학 때 했었더라면이라고 만약에 저희 후배들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 예. 그런 말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예,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교과 과정은 이제 제가 지금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구조, OS 시스템,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하고, 법률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쪽은 무조건 최대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마스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전제가. 근데 그렇게 딥하게는 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좀 나중에 좀 그래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세 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C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웹 해킹 조금 하면 좀 더 좋고요. 그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그 익스플로이트 쪽으로 웹 해킹이라든지 공격을 직접 때려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근데 물론 요즘에는 뭐 진짜 뭐 기업에 때리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직접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VM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때려보고 그다음 그 인터넷 보시면 그 해킹을 연습으로 해주는 워게임이라고 있어요. 워게임이라고. 그래서 해킹 워게임이라고 치시면은 되게 많아요. 해킹 워게임이라는 거. 저도 옛날에 그걸 좀 못 해봤는데 해킹 워게임을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좀 더 보안 쪽으로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부분을 좀 못했거든요. 이거 좀 더 준비했으면은 지금 더 좀 상위 레벨을 갔을 건데 그런 쪽으로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리버싱을 그쪽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리버싱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리버싱. 어셈블리어는 읽을 줄 좀 아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툴을 사용하고, 그니까 리버싱 툴을 좀 사용하고, 디버깅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좋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예, 학생들 중에 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한번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한여 학생이 지금 채팅으로 질문을 넣었어요. 한번 채팅을요? 예, 답변 예. 같은데 읽고 지금 답변 좀. 잠깐만요. 화면 공 좀 잠깐 끄겠습니다. 네. 네. 오, 안미정 교수가 나오는데. 어, 잠시만요. 안미정 교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찬영이가 지금 얘기를 찬영이가 예, 지금 예, 봤습니다. 질문을 채팅에다가 했어요. 예, 예, 지금 봤습니다. 네네. 악성 코드는 일단 보안 관제하고 좀 안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보안 관제만 한다면은. 근데 만약에 보안 관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악성 코드까지 얘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리버싱 해가지고. 보안 관제는 물론 악성 코드 그거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좀 러프하게 봐요. 보긴 보는데 보안 관제에서 좀 보긴 보는데 그냥 바이러스 토탈 올라가서 악성 코드 20만 돌리고 무신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거든요.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와가 제가 직접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안 관제만 하시는 분들은 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갈 필요는 없는데 악성 코드 그래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버싱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악성 코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좀 답변 됐나 모르겠네. 네,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네, 저 질문 있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설린인터넷고등학교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전민기라고 하고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까 워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워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근데 워게임 하면 또 이제 CTF가 생각나서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보안에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CTF에 많이 치중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CTF하고 실무하고는 특히 리버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괴리감이 많다고 느껴서 아, 예, 그 맞습니다. 워게임을 열심히 하면 좀 더 상위 레벨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 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전에 모자랐던 게 이제 포렌식하고 그다음에 리버싱이었어요. 리버싱. 그래서 총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퍼너블 쪽으로 공부하시면은 리버싱을 좀 하게 되는데 그 퍼너블에서도 이제 퍼너블은 어차피 익스플로이트 키트 쪽으로만 공부하시고요. 퍼너블 말고 아슨코드 분석 쪽으로 또 워게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슨코드 분석 쪽으로 리버싱 하는데 물론 그 가시는 분들이 이제 워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펀어블을 좀 많이 생각해요. 워게임이. 근데 기업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포렌식이라든지 아슨코드 워게임이 또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펀어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펀어블로 인해서 그 이제 익스플로이트 키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된다든지 룰 구성이 어떻게 되고 룰 생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걸 짤 수 있어서 펀어블도 좀 많이 도움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적으로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 워게임을 하고 그러면 워게임 할 때 포렌식 워게임하고 웹 해킹하고 그다음에 아슨코드 분석 쪽. 아슨코드는 아마 포렌식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워게임 그 CTF 풀다 보시면은 그 CTF 이렇게 하면 되고 미스크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호화 같은 게 좀 나오고 이런 하기 때문에 미스크 그쪽으로도 좀 조금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최신 해킹 기법이 가끔씩 이제 보안 반지에서도 가끔씩 올라오는데 이 미스크 기법을 인해 가지고 그 웹 해킹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난토카도 미스크 기법으로 좀 들어오는 기법이 있어서 그 나름 도움이 돼요. 나름 도움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그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마 그 펀어블 쪽 말하는 것 같긴 한데 펀어블 쪽은 솔직히 도움은 좀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리버싱만 좀 도움이 돼요. 아슨코드 쪽은.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리버싱도 저거 게임이나 CTF 많이 보면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데 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보다 파일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PE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능통해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CTF 같은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정말 깊게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보면 그냥 순수하게 코드 분석 능력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난독화 해제 같은 것도 있지만 난독화 해제도 보면 이제 실제 발생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괴리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 머신 분 같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감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일단은 보안 솔루션 제작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펀어블에서 CTF 구성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제가 고도하는 그 정도 부분이긴 한데 딥하게 본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PE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긴 한데 CTF에서 나오는 그 리버싱하고 이런 쪽 부분에서 익스플로이트를 찾아가지고 배치인을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하긴 한데 만약에 CTF가 아니라 CTF로 본다. 그냥 만약 아스모드 분석 중이면 그냥 CTF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CTF도 도움이 돼가 음, 그게 CTF를 펀업을 어디까지 보셨어요? 일단 하실 때? 공부하신 거 한번 보셨어요? 만약에 그 할 때 그 뭐 저 비오표랑 힙스플레이 같은 거는 이런 거 공부하긴 하시겠지만 혹시 그것까지 일단 하시다 보면은 더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더 CTF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 뭐 커널
퍼나소스 같은 공부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폰업을보다는 거 리버싱 위주로 하고 싶은데 저희 고등학생들이 실적을 쌓는다 하면 보통 이제 CTF 실적에 너무 연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리버싱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말 너무 그러면은 네. 너무 리버싱 하고 싶으면은 너무 그렇게 그 고등학교 때 준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그 CTF 내면 안 하셔도 돼요. 내면 안 하셔도 되고 리버싱만 나중에 준비가 더 딥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아송코드 분석 쪽으로. 아송코드를 그 포트폴리오 처음에 하실 때 그 지금부터 그냥 아송코드 분석하는 거를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로그에다가 그 리버싱 나는 아송코드가 요즘에 그 트리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아송코드 뽑을 수 있거든요. 직접 아송코드를. 이런 쪽으로 최신 해킹 기법, 이런 최신 아송코드 기법, 뭐 요즘에는 이모텟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이모텟, 요즘에 뉴스 나온 것들이 대부분 그 피싱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메일 통해가지고 아송코드에 접하는데, 뭐 이모텟이라는 아송코드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리버싱 통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 기법, 무조건 대응 기법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리버싱적으로는. CTF는 그냥 CTF는 만약에 근데 CTF를 만약에 해킹 입상자를 하면은 보안에서는 입상자들을 더 높게 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상자다, CTF 입상자다 이러면은 얘는 머리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할 줄 알구나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괴리가 있긴 있어요. 괴리가 있어서 근데 실무적으로 진짜 들어가면은 틀려요. 확실하게 틀려요.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이상. 이거 음. 문자 또 왔구나. 보안운영 쪽으로. 보안운영 쪽은 일단 솔루션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솔루션은.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 그 보안 회사의 엔지니어예요? 아니면 기업에 대한 보안 운영 쪽이에요? 기업 쪽으로 보안 팀으로 가려면은 운 좋게 일단은 처음에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공시만 일단 뽑는데 경력직으로 나중에 좀 먹고 경력직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만약에 근데 일단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드릴게요. 보안 좀 준비하려고 하면은 일단 보안 솔루션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보안 해킹 이벤트, 보안 장비 쪽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ISMS 이런 쪽으로도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해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비마다 솔루션이 있는데 장비 솔루션에 대한 그 BMT라고 하는데 장비 그러니까 비교점 그걸 BMT라고 하는데 그 BMT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봤다. 장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비가 더 퍼포먼스 더 나온다. 이걸로 이제 나는 이 해킹을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할 줄 안다. 이런 형식이 좀 중요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준비하시는 보안운영은 준비할 때 보안 솔루션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아성코드까지는 아니에요. 아성코드까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최신 해킹 트렌드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장비 커스터마이징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심이라든지 아크사이트 보안 이벤트 플러스 그다음 보안 솔루션 운영 이런 쪽으로 기업 쪽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운영이죠. 버그 바운티? 버그 바운티는 차점 진단 쪽으로 좀 들어가는데 버그 바운티는 일반적으로 일단 그런 말을 쓰지 않고요. 버그 바운티는 일반적으로 거의 혼자 그냥 CTF라든지 CTF에서도 이제 버그 바운티 CTF가 또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시는 그냥 그런 쪽으로 그냥 준비하시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약점 진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취약점 진단. 취약점 진단을 찾아서 그냥 이런 그 취약점이 있다 그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CTF에서 우승하신 분들이 이제 그 버그 바운팅 그냥 회사 좀 차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기업 쪽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그 버그 바운티 있는지 의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소프트웨어 차점 진단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차점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CTF 우승자들이 그런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찾고 보고하는 그냥 찾고 보고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로데이 이런 형태고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취약점은 취약점 진단 컨설팅 그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버그 바운팅은 그 외 나머지 버그 바운팅은 뭐 만약에 그 기업 쪽이 아니라 뭐 그냥 버그 바운티란 그런 CTF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대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취업이 아니라 대외 활동이라가 자기가 준비하고 이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BOB. 경쟁률이 차점 분석 관련된 기업이 경쟁률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쪽 모르겠어요. 다 심하거든요, 경쟁률이. 그래서 경쟁이 좀 많이 심한 편인데, 근데 저희 쪽에서도 요거 하는 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취침 진단 알바가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인력난이 없대요. 그 다음 주에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도 예전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인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들보다는 일단 경력직을 더 요구하고 있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신입들은 취업 뭔가 좀 심하고요. 경력진들은 조금 러프해요. 그래서 좀 경력자들은 조금 많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3 6,000용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푸파 공부 조금 하면 도움은 되는데, 일단 걸려서 준비하고도 되는데, 많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더 좋겠죠,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험 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도 시험 치는지 모르겠네. 시험 치는 걸 알고 있는데, 알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는 시험이 지금 원래 그 체력 시험하고 그 사이버 수사대는 제가 알기로는 체력 시험이 있어요. 체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 하고, 신입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경력들은 일단 그 체력 경력하고 그다음에 법률도 조금 아마 시험을 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이 법률도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험 쳤던 것 같은데 그 시험 기준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더 하고요. 없으면은 예. 저는 그 오이해킹 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 저희 과 특성상 약간 공격 쪽보다는 방어 쪽으로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도 방어 쪽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공격이 어떻게 들어온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그 간단하게 약간 어떻게 공격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못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약간 좀 공격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이해킹도 맞죠. 뇌차점 진단이 아니라. 네. 체점 진단하고 얘기했듯이 체점 진단하고 오이해킹은 좀 틀린데 네. 오이해킹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 소프트웨어 체점 진단이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CP로 그 바이트 코드를 잡아요. 바이트 코드를 잡아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그 모해킹이 또 있고요. 근데 다 해요. 그분이 다 해요. 모해킹 하시는 분들은 웹 모해킹, 내부 차점 진단, 그다음에 게임 차점 진단 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좀
공부 되게 하는 친구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일단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그다음에 메모리 구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고등학생이 이야기했던 CTF 쪽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CTF. 그러니까 퍼너블 쪽으로 좀 공부하시면 좀 더 좋고요. 퍼너블 쪽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고 그 안에서 또 소프트웨어 또 차점 진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잠깐만요. 제가 좀 분리해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웹 해킹은 웹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토블레이스 탑10 테스팅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차점 진단은 모해킹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웹 쪽 오토블레이스 탑10 테스팅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차점 네트워크 칼리 리누스를 그쪽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칼리 리누스에 대해서 그거 써보시고 메타스폴트 이런 것 좀 써보시고 그러면 내부 차점 진단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포트 스캐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내부 침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안 솔루션이 없는 탐지 안 하는 구간을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취약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부 쪽에 있다 보니까 왜 하필? 잠시 꺼졌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부 침투 테스트는 그러니까 웹 해킹,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트 스캐닝, 그다음에 이스플로이트는 아까 칼리 리눅스로 통해서 메타스플로이트 이런 거 이스플로이트 하시고 그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통해서 하시면 돼요. 일단 기업 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하다 말랐는데 기업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은 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내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 솔루션이 탐지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부 IPS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요즘에 SSL 통신이면은 보안 장비에서 탐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인증서 들어간 경우 아니면은 탐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쪽에서 만약에 개발 PC 개발 서버가 있다.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L 인증 통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웹방합에 SSL 인증서 등록 안 하면은 탐지가 안 돼요. 보안 장비.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내부 침투 테스트예요. 근데 거의 기업 쪽에서는 요구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쩔 때 한 건 들어요. 내부 침투 테스트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회사 자체에서 또 아까 이해했듯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게 있어요. 취약점 진단이 있는데 모해킹이 있는데 이건 뭐하냐? 저희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 RPG 게임 하다 보시면 갑자기 누군가가 금전에 뻥튀기 했다든지 텔레포트 했다든지 그런 것도 보실 거예요. 배그로 치면 AM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게임 모해킹인데 이건 준비를 어떻게 하냐. 게임을 일단 켜놓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TCP 통신을 하는데 게임 TCP 통신을 하는데 거기서 TCP 통신 안에서 패키지 사바가 바이트 코드를 수정해요. 바이트 코드를 수정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메모리 클라이언트 안에서 메모리 수정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구나. 웹 해킹. 웹 해킹은 거의 기본이에요. 해킹에서.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해킹은 그렇게 3개. 내부는 그냥 웹 해킹이랑 네트워크 익스플로이트 이렇게. 그 다음에 웹 모의 해킹은 그냥 웹 해킹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그거 다 해요. 그냥 한 사람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트 코드 게임 해킹을 리버싱 하시는 분도 있는데 리버싱도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있는데 보통 출근 몇 시 하셔서 퇴근 몇 시 하세요? 퇴근요? 네. 저는 일단은 8시에 출근해서 5시 반에 마쳐요. 근데 일반적으로 9시에서 6시에 마쳐요. 6시에 마치고 그렇게 마치고 예전에는
근데 그 6시에 마친다고 했는데 거의 10시, 11시까지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요. 거의 6시에 마친다고 보면 돼요. 특별한 일 아니면.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채팅으로 그 또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누가 잠시, 채팅으로 질문을 좀 하셨네요. 지금 혹시 다시 한번 쳐줄 수 있나요? 지금 안 보여서. 김민재 학생이 낸 건데, 이거를, 다시 올린 것 같아요. 아, 예, 봤습니다. 네. 저희 관제 근무자 근무 형태는 저는 주간만 하고요. 저는 아성코드 담당이라서 주간만 하고 그 관제하시는 분들은 주야 비비 형태로 그러니까 주간, 하루 주간, 그다음에 야간, 그다음에 비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까지 다 합해가.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주야 주간, 야간, 비번 이렇다고 봐주시면 돼요. 2번 개발자 비율요? 전체적으로 거의 한 절반이에요. 보안 솔루션 개발자 비율이. 왜냐면은 안철수 연구소는 보안 솔루션이 많다 보니까 저희 쪽 백신이 거의 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무조건 개발자가 거의 제일 연봉 많이 받고 제일 세요. 파워 제일 세요. 그래서 개발자가 거의 한 50% 이상 돼요. 코로나에 채용이 감소됐네요. 네, 감소됐어요. 코로나 인해서 채용이 감소되었고, 좀, 뽑긴 뽑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홀딩 중이에요. 모든 회사가 다. 그래도 그 정기 3월달하고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 뽑고는 있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근데 좀 많이 감소했다. 정년퇴직 나이 때는 좀 젊어요. 보안직 좀. 근데 이게 정년퇴직해야지 한 기업에 있을 때 그렇고 기업에서 많이 퇴직하시더라도 보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5세에서 64일까지긴 한데 그 후에 또 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컨설팅으로 가서 관리적 컨설팅 가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7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55세, 60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도움될 만한 기업이나 활동. 기업은 솔직히 어떤 회사든지 일단 보안 운영 해봤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그냥 보안 팀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게 경력이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쪽에 안에 들어가서 ISMS 해봤다는 활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ISMS가 기업에서는 보안의 1순위가 뭐냐면은 ISMS예요. 인증이에요. 인증. 그래서 ISMS를 서포트 해봤다, 뭘 해봤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SMS 그 보안 처음에 중소기업이든 어디 가든 그 좀 퀄리티 있는 회사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느 회사 가서 ISMS 해봤다. 그다음 보안 뭐 이렇게 담당해보고 BMT 해보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해봤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 나머지 그다음에 외부 활동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 CTF라든지 지금 원래 보안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CTF라든지 아니면 공모전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공모전 준비하셔도 되고요. 근데 기업에서는 딱히 그게 없고요. CTF가 제일 추천 많이 해줘요, 솔직히 기업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혹시 지금 교수님분들이 계신 건가요? 그분들께 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런 얘기도 드렸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고등학생이고, 아직 학부 과정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 대학원 과정까지 가서 정말 박사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실적 얘기도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원이라는 곳은 사실 연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 곳인데, 이게, 그래서, 그 대학원 입시에서 제가 대학원 입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걸 실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다른 박사님이라든지 교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돌아온 답변은 솔직히 말하면 CTF는 아니다. 라는 답변이 저한테 돌아왔었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공부하세요. 아, 네, 그 답변 말고는 없었어요. 물론 아. 그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맞는 모자를 써라 이런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고등학생이 따기 힘든 그런 자격증을 조금 노려봐라 그 정도의 답변밖에 없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논문 같은 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제가 그런 박사라든지 학위는 없지만 그런 걸 쓰거나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학원 입시라든지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러면 제가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는 동네에 대학원 들어가서 뭐 했는지. 일단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 했죠? 네, 전민기요. 정민기. 그럼 전민기. 정민기. 네, 민기 전민기. 학생은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 원하시는 목표가 그 뭐 대학원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네, 대학원까지 가서 그냥 박사하고 싶은 생각.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혹시 블랙햇 시큐리티라고 아세요? 블랙햇 시큐리티?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블랙햇 시큐리티 논문 발표를 해요. 논문 발표는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스플레이트 키트 CTF도 그 CTF 근간에 즉 취약점 진단 찾아가지고 버그 바운팅이라죠. 버그 바운팅 찾아가지고 블랙햇 시큐리티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안에서는 거의 꽃이에요, 꽃. 그 논문 발표하시는 분들, 대학원생이 발표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은 그 버그 바운팅, 최신 해킹 기법, 아니면 최신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학원까지 가가 좀 뭐 상위급을 가려면은 그 버그 바운팅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학원 쪽으로. 그래서 논문 발표 영어로 그 대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 해가 그 버그 바운팅가 블랙햇 한번 시큐리티 준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블랙햇 시큐리티에서 논문 발표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거의 탑급 대학원 교수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그 바운팅, 그다음 아니면은 뭐 무슨 최신 해킹 트렌드 또는 아니면 최신 뭐 프로그램으로 무슨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뭐 이런 최신 뭐 요즘에 알지 못했던 뭐 블랙햇이 요즘 나온 추세 뭐냐면 AI 기법이라든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전까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쪽으로 뭐 어떻게 뭐 보안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이런 논문 발표 그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표가 뭐 대학원에서 좀 뭐 교수님 뭐 이런 정도 하려면은 블랙햇에서 논문 발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글에 그 논문 영어로 치시면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거 영어로 그 논문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무조건 등록해서 그 활동 좀 하시고 대외 활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좀 힘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대학원 가면서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 뭐 누가 알려주는 게 없어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좀 뭐 리버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CTF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성균관에서는 뭐 대학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팀이 있는데 팀에서 준비하긴 하더라고요. 팀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팀 만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논문 발표 준비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블랙햇도 뭐 아시아 블랙햇, 네, 미국에서 준비하시면 더 좋고 미국에서 그 논문 발표하면 좀 더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시아, 유럽, 아시아가 제일 만만하실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그거 준비하시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타보시면 돼요. 도움이 좀 됐어요? 근데 됐나 모르겠네. 네, 네, 괜찮은 그 정리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요. 네, 아까 도이킹 질문 드렸었는데요. 네. 혹시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해야지 좋을까요? 포트폴리오요? 모이킹 쪽으로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크랙 버전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아까 RPG 게임 얘기하셨는데 게임에서 약간 중에 막 치트 엔진으로 중간에 뭐 비트 바꿔가지고 아마 막 몬스터 몹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작성하게 되면은 네, 사실 그럼 돼요. 그 불법인데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돌리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야, 그거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이름 없는 뭐, 게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게임 쪽은 처음에 안 내요. 안 내고,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그 펀업을, 펀업을 계속 얘기 나왔는데, 그런 쪽은 펀업을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기업 중에,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SSR이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시큐리티나 하여튼 있는데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펀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걸로 거의 포트폴리오 짜고 바로 인력 데려가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게임은 솔직히 그렇게 전문적인 그건 안 되고 차점 진단 소프트웨어 차점 진단 그렇게는 안 되고 뭐 하려고 뭐 포트폴리오 준비하려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취약점 진단을 자기가 해봤다. 뭔가 기존에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점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소프트웨어를 진짜 하려면은 게임 말고 그냥 취약점 진단 사가지고 키사 쪽에 보고를 하세요. 키사 쪽에 보고를 해가 그걸 포트폴리오 써도 돼요.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에서 만약에 뭐 힙스 플레이트라든지 뭐 BOP를 찾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취약점 진단 보고서 써가지고 키사 쪽에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가 있어요. 거기다 보고하시면 그게 지금은 이름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올라가지고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이름 올려서가지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런 취약점 진단 포상 신고자가 있는데 그걸 해서 준비해가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게 보고서 형태로 돼 있으면. 근데 게임은 솔직히 하면 안 돼요. 게임은 옛날 게임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려면 치트 게임,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뭐 서비스가 뭐 안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지. 최신으로 하면은 그건 그냥 해킹이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신고 보상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게임 쪽은 아마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 외에 준비해야 될 거는 딱히 없네. CTF랑 그냥 취약점 신고 보상 이런 거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학생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재우라고 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제가 해킹을 지금 막 시작한 새내기인데 위와 같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개념 같은 건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요? 기능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혼자서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저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혼자서 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공부는 이제 대외 활동이 많아가 일단 학과 플러스 학과에서 듣는 건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 그 나머지에 있는 보안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인 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해외 쪽으로 코리안 랩이라고 또 코리안 랩인가 또 있는데 그쪽에 일단은 그 윈도우즈 기본 그 소프트웨어 해준 설명하고 풀이해준 데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코리안 랩인가 제가 여기 맞나 모르겠네. 여기일 거예요. 여기일 건가 그럴 건데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인 윈도우즈 해킹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내가 옛날 지금 펀업을 좀 안 하고 있어. 펌플 코리안가? 이거 맞구나.
로기하고요. 그다음 웹 해킹은 요런 쪽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콜이란 B는 그 버그 바운티 위하신 분들이고, 그 펀업을 좀 케어하는 뭐고, 그 CTF 준비하시는 분. 웹 해킹 좀 케어하는 뭐 그 기본적인 웹 해킹이라든지 최점 진단이라든지 보안 이벤트 준비하시는 분. 이렇게 근데 코리안 B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들어가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들어가시네. 들어가시네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뭐 힙스 플레이트 그다음에 코리안 좀 비유 들어가시면은 힙스 플레이트 비오프 기본 스포트 윈도우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이거 보고 연습하고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인 브라우저 해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버그 바운팅 기본적인 거 알 수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요. 그게 나머지는 대외 활동 좀 하셔야 돼요. 대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울 쪽이 좀 많긴 한데 서울 뭐 보안 카페라든지 이런 거 듣고 뭐 이런 쪽으로 대 해킹 그룹, CTF 그룹, 버그 바운팅 그룹 이런 쪽 들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혹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게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PPT도 여기 보낼 수 있나? 잠시만요. 되네요. 요거 제가 하니까 이메일하고 유튜브도 이제 개설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하시고 그 뭐 이메일로 그냥 답변 주실 분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오늘 강의 자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엄청 필요합니다, 저희. 네, 이거 일단 제가 다운받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서 강연자분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혹시 더 질문 없으시죠? 잠깐만요. 네네. 예. 사이버보안학과의 김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예. 고등학생 전민기 학생인가요? 대학원 네. 가는 거 질문한 거 있잖아요. 네네. 대학원 가는 거. 교수님들이 뭐 열심히 하라만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게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 학생이 지금 논문도 쓸 수 있고 뭐 특정한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쓰는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논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왜를 분석하고 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논문이에요. 그걸 하는 걸 대학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특정 분야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대학원에서 뽑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굉장히 대학원 교육이라는 건 스페시픽해요. 좁아요. 그쪽으로 특화시켜야 되니까 밑단에서는 좀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해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교수님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열심히 했다는 게 어필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좀 전반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대학원 가면. 그리고 대학원의 논문 작성이라는 거는 그 대학원에서의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게. 아까 나온 뭐 저명한 학술지나 이런 거에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없는 논문은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뭐 이 정도 내가 대학원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이 정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 강연자님께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유튜브 채널을 맞나요?
근데 채널 운영한테 보안 쪽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프로그램 쪽이에요. 네, 보안 프로그램 쪽이었으면 쪽인데 오늘 예, 예. 보안 쪽도 나중에 올릴 계획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교육 과정을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예, 혹시 이제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그 파이썬을 굉장히 이제 다들 선호를 해서 예, 교육 과정에 뭐 보안 프로그래밍이나 해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도 지금 파이썬으로 많이 지도를 해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건지 예, 아니면 맞아요? 예. 아, 그 네. 파이썬은 그러니까 이게 또 나누는데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안 관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안 관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파이썬은 기본으로 깔고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뭐 프로그래밍 파이썬에서도 그냥 뭐 그 웹 크롤링 이런 쪽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안 들어야 되는데 뭐 네트워크 그 파이썬 안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웹 크롤링 그다음에 스카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좀뭐 하면 되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 뭐더 깊게 들어가면 장고 이런 거 배우면 좋은데 장고는 나 관제 쪽에서는 거의 아니고 개인이 그냥 솔루션 만들 때 쓰는 거라가 만약에 그 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뭐 솔루션 뭐 관심 있는 사람 있냐 뭐 물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장고까지 파이썬 장고까지 하면은 더 좋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거의 안 하고요. 뭐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 아까 말한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그 교육 과정에 네트워크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예,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교육이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구조 교육도 많이 하는데 장비 교육도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교육. 예, 혹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이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비에 아, 대한 거. 저도 이제 신입들을 보니까 제일 기본이 좀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아가 네트워크에서도 일단 IP 동작 과정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IP 동작 과정 물론 대학교 그 학교에서 물론 다 가르치긴 하겠지만 IP 동작 과정이랑 OSI 7 레이어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 기본은 일단 이거예요. 무조건 OSI 7 레이어를 그러니까 OSI 7 레이어 있고 그다음에 TCP/IP 4계층 구조 이거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진짜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진수로 무조건 전기 신호 나가잖아요. 전기 신호가 만약 웹 프로토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통신을 한다고 하면 웹 해킹이 만약에 이 전기수 신호에서 상대편 받는 전기수 신호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되고 더 풀려한 거는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은 요즘에 지금 떠오르는 게 일단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VPN 터널링하고 망분리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좀 알고 있으면 좋았는데 요즘엔 클라우드 쪽으로 좀 많이 보고서 아마 클라우드 쪽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쪽에 보면 AWS에 VPC라고 있어요. VPC. VPC 그 VLAN 설정, VPC 설정, 뭔가 AWS 클라우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컨피그 설정, 네트워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방화벽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방화벽이 그 아마존 그 AWS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제공해주고 보안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AWS에서 커리큘럼인데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공부해 주시면 더 좋아요. 되게 좋게 볼 거예요. 막 그 부분에. 그 요즘에 AWS 그 교육 과정 외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무료 교육 과정도 많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런 AWS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게 취업에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분명히 될 거예요. 도움은 돼요. 네. 도움은 되고 그래도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본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학생들이 항상 새로운 기본보다는 예, 새로운 트렌디한 거에 좀 관심이 사실 많죠. 학생일 때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냥 하는 것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뭘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빨리 취직하고 나가지 이 생각이었으니까. 뭔가 저희 학생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본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외부의 강의나 이런 거를 많이 듣다 보면 네. 예, 기본보다는 뭔가 현재 트렌드에서 나오는 그런 핫 이슈들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촉을 세우고 그런 거를 공부해야만 취업이 될 것 같고 예, 그런 위기의식, 불안감 예,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조언 그 한마디 해주세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딥하게 들어가면 더 좋긴 한데 만약에 보안운영 쪽에서는 딥하게 안 들어가고요. 다른 쪽에서 만약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웹 해킹 그 진짜 뭐 해킹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에 대해서는 딥하게는 안 물어봐요. 근데 트렌드는 물어보긴 물어봐요. 트렌드는 뭐 해킹 공격이라기보다는 뭐 해킹 공격도 물어본 게 있는데 뭐 주요 뭐 이슈 사례 뭐 이런 것들 뭐 트렌드 보안 트렌드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요. 뭐 기술 쪽으로는 기술 쪽 관련된 부서면은 물어보는데 기술 쪽 관련된 부서는 아니면 러프하게 물어봐요. 그냥 뭐 어떤 러프하게 그냥 뭐 이런 구조가 이런 걸로 뭐 보안 사례가 만약에 뭐 랜섬웨어라면 랜섬웨어가 이런 구조다 이 정도 구조라 요즘에 현재 이런 게 해줘 지금 막 이런 기법으로 랜섬웨어가 가면 되더라 뭐 이런 형식. 예전에는 그런 거뭐 랜섬 설명도 뭐 이스플레이 키트를 통해서 랜섬웨어였다면 요즘에는 뭐 메일에 있는 첨부 형식으로 인하여 랜섬웨어가 자주 감염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설명만 드리면 돼요. 뭐 너무 딥하게는 안 들어가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 혹시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도 안철수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신입 사원으로 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 면접에서 어떤 말을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접에서요. 인재상을 원하나요? 안철수 연구소는? 만약에 일단 저는 뭐 물어봤지? 저는 일단 기술 쪽으로도 일단 기술 자신감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물어볼 때 기술은 제가 원래 그 알고 있던 거 뭐 오토블레이스 탑 10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서 기본적인 것만 물어봐가 저는 답을 다 했는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도 얘기했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합격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그 솔직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 회사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근데 그 이것도 좀 다른데 그 저희 팀장님이 좀 그런 거 싫어해요. 좀 쭈삣쭈삣하고 막 그냥 뭐 자신감 없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팀장마다 성향이 좀 틀린데 기술 쪽 모르더라도 그냥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돼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일단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선배 초청 특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저희 후배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다 들을 법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정말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합니다. 오늘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생 지도할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예, 모두 감사하다는 뜻에서 우리 다 박수, 집에서라도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선배 초청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 아까 그 메일 다 기록해 두셨죠? 예, 개인적으로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온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집에 계시니까.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있대요. 네. 질문. 뭔데? 네네. 네, 교수님. 그 학과장님 이게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가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네.
네네. 처음이자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원하면 시리즈로 사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이게 시리즈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몇 분이 참가를 하고 계신데, 혹시나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이렇게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게 되면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또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하면 시리즈입니다. 원하면. 원하십시오. 네. 자, 오늘 고등학교 친구 두 분, 세 분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예, 세 분도, 제가 보니까 너무 다 똑똑하시네요. 많이 공부하신 것 같고, 앞으로 잘 되기 바라시고요. 저희 재학생들은 또 오늘 공부 많이 했죠? 예,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될 수 있을 건지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걸로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